국민의힘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해서 국민의힘 현재 상황이 대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결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네, 급히 이렇게 연락드렸는데 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네. 급반전, 위원장님은 좀 예상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선 이제 드라마는 좀 그만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는 그만 찍었으면 좋겠다. 네. 네. 아니, 저는 물론 그렇게 결말이 날 거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게 봉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 다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 위험이 너무나 커지거든요. 사실 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의 캐스팅 보트가 2030과 중도층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내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의 대표인데 국민의힘의 후보와 척을 지면서 정치 인생을 이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결말이 정해져 있는 드라마를 찍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걸 예상을 일단은 그래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또 오후, 이른 오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봉합된 게 어떤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우선 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청년 보좌역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거기서 청년 보좌역들이 전부 다 쓴소리를 했어요. 아니 이준석 음, 대표도 같이 못 가면서 무슨 2030 청년 얘기를 하시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바깥에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라고 집회하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설득을 못하면 결국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동조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시면은 나도 아예 청년 보좌역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진짜 2030의 민심을 많이 들었던 게 저는 첫 번째 계기라고 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의 모두 발언이라고 봅니다. 모두 그러니까 이준석 발언이요. 네.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많이 설명하기도 했지만 연습 문제라든지 이게 조금 여의도 문법에서 봤을 때 거슬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세를 낮추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사과를 그러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톤을 이준석 대표가 내민 것도 저는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이전에도 이제 울산에서 비슷한 모습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잘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혹시 또다시 이렇게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지난번에도 그 이준석 대표 자맹을 할 때 뭐 부산 갔다가 저희 순천에도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좀 그런 일로는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저는 이번에는 그런데 다시 이런 갈등이 재현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네. 이유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순식간에 의원들의 이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을 잠재웠죠. 이거는 음,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나 비토 정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의도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러워졌다. 결국 이게 음, 후보의 의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첫 번째 울산 회동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감동도 있고 뭐 국민들께 뭐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지만 어제의 이런 봉합은 그렇지는 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긴다.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세 번째 도망가면 당대표 사퇴하겠다라고 할 네. 만큼 이게 반복이 되면 국민들께 이준석 대표도 뭔가 나이는 젊지만 뭐 밀당 정치, 구태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더 이상은 서로를 자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극단으로 흐르는 갈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변할지가 궁금한데요.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직접 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탑승을 했고 윤석열 후보 또 권영세 선대본부장, 김기현 원내대표 이렇게 4명이 탑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4명이 이 대선 전에 최종 의사 결정체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맞는 건가요? 지금 진행자께서 해주신 얘기가 사실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네 분이 밀접하게 최종 의사결정체로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면은 새로운 분란은 안 나올 겁니다. 음,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총괄선대위원장직에서 이렇게 나가신 이후에도 내가 이름만 총괄이었지 나한테 어떤 보고라든지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물론 경선 때부터 본인을 도왔던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직을 맡으신 이준석 대표, 권영세 선대본부장, 김기현 원내대표와 보다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난맥상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죠. 그런 네. 분들과 의사소통에서 밀접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갈등이 싹틀 그런 위험성은 있다고 음. 보입니다. 윤핵관 문제가 어쨌든 아직은 남아있는 불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해결이 될지를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일단은 근데 이 또 갈등의 원인의 하나로도 꼽혔던 이 선거 전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명 이준석 대표의 세대 통합론으로 앞으로 좀 이 선거 전략이 굳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나가 있는 동안에 새로운 전략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세대 통합론을 뛰어넘는 전략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처럼 TK나 PK 지역에서 몰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역주의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약화되어 있고요. 그건 당연히 긍정적인 일이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세대 통합론 전략이 4.7 재보궐에서 성공한 적이 있는 검증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다만 음,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한 것이 6070 세대와 2030 세대는 똑같이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더라도 어떤 정치를 대하는 태도나 관점이나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를 이해하려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는 안 쓰면서 2030은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은 세대 통합론을 하려면 2030 세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얼마만큼 같이 진정성 있게 참여를 유도해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걸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어쨌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준석 대표는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하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2030 세대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 당이 추구했던 것은 4.7 재보궐 때 저희 보더라도 2030 세대를 위해서 딱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뭘 주겠다, 어떤 혜택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2030이 그 정도로 얄팍하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방향성은 그냥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모든 세대의 호응을 받고 특히 중도층의 호응을 받는 전략을 잘 짜면 그게 2030에도 호응을 받는 거거든요. 대신에 거기에서 하나만 더 더하자면 네. 2030 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한 공정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젠더 이슈도 거기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예컨대 뭐 남북 단일팀을 짠다고 해서
뭐 국가대표 중에 일부를 배제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공정성에 훼손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담론이 지금 2030 세대가 말하는 절차나 뭐 어떤 경쟁에 있어서의 공정과 잘 연결이 될 수 있는가? 2030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에 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게 이제 핵심적인 방향성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에는 2030 세대를 위해서는 일단 이 공정이라는 이슈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젠더 게임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거는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 아마 뭐 위원장을 꼭 누구로 할지 뭐 이거는 논의 중입니다만은 네. 저는 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2030 세대에 있어서 젠더 갈등은 정말로 큰 이슈입니다. 아마 40대 이상의 우리 이제 세대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명 우리 그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대에게 젠더 갈등 이슈는 50대, 60대에게 공산주의와 비견될 만큼 관심이 높은 이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신지혜 전 부위원장 그 영입으로 인해서 실망한 분들에게 조금 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게임 관련해서도 저희가 게임에 대해서 조금 죄악시하고 어떤 게임 중독에 대해서 어떤 질병화하려고 하는 분들을 선대위에 모심으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좀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볼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젠더 이슈 그리고 게임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진일보된 요즘 바뀐 세상에 맞는 그런 관점을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특히 당내의 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젠더와 이 게임 이슈에 보다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제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단일화를 할 것인지 이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하면 만날 수는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제안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단일화에 대비를 해야 되고 단일화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많아지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세대 통합론을 제외한 전략이 있느냐를 얘기했을 때 당내에서 세대 통합 필요 없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얘기했던 게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일화는 그 자체로 전략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나 어떤 호감도를 충분히 높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한 자충수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이게 마치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을 저희가 해드리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네. 단일화를 얘기할수록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많이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저희가 이제 악재를 좀 극복하고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통해서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기 전까지는 굳이 단일화라는 얘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급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마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고 지금 약간 대피해 가 계신 게 안철수 후보 쪽이거든요. 이분들의 마음을 빨리 돌려서 저희 입장에서 최선인 거는 국민들에 의한 단일화가 되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 쪽으로 그 표심이 다시 오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선순위 목표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순위는 윤석열 후보 자력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급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또 D라이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